안녕하십니까, 정동원입니다. 1987년 그해 여름, 요기구 민주화 선언은 모든 면에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변화에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도대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 점을 놓고 좌담회를 벌리기도 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관련한 설명,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실장의 설명이다.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유행어가 되어 있고 국회에서 그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1차 경제민주화가 말하자면 87년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그때고, 그래서 만일에 그때 그 민주화가 좀 순조롭게 성숙된 서구형 민주주의로 갔더라면 아마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은 수년 또는 10년, 20년 더 계속되어서 아마 그 길로 한국은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3만 달러, 4만 달러로 쭉 이어서 발전해가는 노선을 갔을지도 모르겠으나. 요기구 선언이 있은 이틀 후인 1987년 7월 1일. 정부는 대전 둔산지구 토지 수용 가격을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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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건설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시위를 한 이들은 대전 둔산지구의 주민들 약 350여 명이었다. 이곳은 신행정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던 지역이었다. 정부는 국영개발 방식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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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군 중이 정부종합청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시위를 벌인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장관님. 예. 뭡니까?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예, 대전 둔산지구 주민들인데요.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말이요. 시위대가 오락한다고 오고 가락한다고 가는 사람 아니요. 몇 차례 그런 얘기도 해보았습니다만 말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 면담 요청 이유가 뭐요? 대전에 신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로부터 수용당한 땅의 수용 가격을 시가로 올려주고 공영개발 방식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요? 쉽게 말해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생겨날 이익을 국가가 왜 챙겨가냐? 땅 주인한테 돌려달라. 뭐 그런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건 난감하네. 뭐 그런 건 함부로 약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삼자 호황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인데 땅값이 오른 걸 정부 보고 책임을 지라니요. 저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민주화된 마당에 그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요. 민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라는 개념 자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여야지 몇몇 지역민들을 위한 민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그리 되나?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갖고 장관님께서 설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하, 알았습니다. 마침내 이규호 건설부 장관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청사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분의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 여기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장관은 건설부 관계자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장관님!
정부가 83년 하반기에 둔산지구 240만 평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했죠?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수용 대상 토지의 기준지가 고시액은 떨어지는 대신 재산세는 오히려 300에서 500% 늘었습니다. 아니, 재산세 마련 못해서 목매달아 죽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에이, 그래서요.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요구는 딴 게 아닙니다. 기준지가의 2배에서 10배 되는 현 지가대로 토지를 수용하시던가 공영개발 방식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인 제가 직접 면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정부도 여러분들에게 왜 손해를 끼치고 싶겠습니까?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현실화 문제인데 신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 땅값이 오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당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토지 수용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2배, 많게는 10배나 되는 돈을 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니,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말할 거면서 뭐하러 장관이 여기 나온 겁니까? 예,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 바란다는 것과 뭐 어쨌든 정부는 여러분의 요구를 충분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볼 테니까 오늘은 일단 대전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랑이가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해당 부처인 건설부 장관이 잘 검토해보는 것으로 그날의 토론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여러분! 주민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리에 좀 다시 앉아주십시오! 난데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지역 국회의원 모 씨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나타난 것이다. 의원님께서 여러분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려던 군중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에 앉았고 문제의 국회의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여기 오는 동안 우리 보좌관한테 모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옳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면 외채를 들여오거나 토지 채권을 대량 발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의 발언은 표를 의식한 말 그대로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겠죠. 사실 3조 호황 경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외채라도 들여와서 시가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고 해서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6.29) 민주화 선언이 있고 얼마 후 민정당 대선 후보 노태우는 경제 관료들과 자리를 가졌다. 나 이 사람 노태우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인영 경제부총리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흐름과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앞에서 고삐를 잡고 말이지. 그 속 끌듯이 끌고 가는 경제정책은 이젠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건설부에 지역 민원이 들어왔다 하던데, 이 장관님. 예. 어찌 된 겁니까?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대전의 한 지역이었는데 지가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되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민주행정을 펼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게 민주화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지요. 현실적인 여건과 이런저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이래 만나는 건요. 올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를 앞두고 난 노태우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즈음 과거와 달라진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경제 사건이 발생한다. 한국전력공사가 현대건설에 발주한 원전 11, 12호기 토목 및 기계설치공사의 수의계약을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문희갑 차관,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한국중공업이 반발하다니. 예, 부총리님. 원래 발전설비 분야는 한국중공업이 주 계약자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정부가 작년에 공업발전법을 발표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참여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원전 11, 12호기의 경우는 현대가 맡게 됩니다. 기술이나 경험 등으로 봤을 때 현대가 맡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수의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문 차관, 수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잖아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니까.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이 결정은 백지화하고 공개적으로 정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시 정합시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았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당시 전국의 주도권은 어느 정도 노태우 대선 후보에게 넘어가 있었다. 민주화 시대를 연 대선 후보라는 선거 전략 때문이기도 했다. 이 현대 수의계약건은 각하 재임 시에 결정된 일이고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각하, 혹시라도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마음이 상하진 않으십니까? 뭐가? 노태우가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요? 6.19 민주화 선언을 하기로 하면서 내가 노태우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돕겠다. 무조건 돕겠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민주화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도록 나는 대승적 차원에서 돕는 겁니다. 대승적 차원입니까? 일단 이래 이 묵묵히 입 다물어 주는 게 그게 대승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내 지키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재임 시에 회장님이 내한테 각별한 사랑을 주셨고 그거는 내 안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챙길 거는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내 어떤 사람인지. 에? 내가 어디 약속 어기는 사람입니까? 그래 너무 몸더러 하지 마시라고요.
출연 전도환, 노민, 노태우, 이재용, 이규호, 권도일, 문희갑, 김인, 정인용, 윤용식, 기업회장 조민수, 국회의원 전상조, 건설부 국장 전종구, 주민대표 김현수, 최한사